그 수능 예비 모의고사 6개랑 그리고 뒤에 손미경 선생님 나머지 나왔던 새 질문하고 그리고 심영독 저번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심영독 위주의 모의고사 50문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선별해서 문제 모의고사 준비해온 것 중에 일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예비 모의고사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럼 좀 이따 문제 푸는 거는 그거 다 풀어요? 다 원래 80분 잡았는데 80분이 안 나오더라고. 이거 6개 다 나가니까 9개 나가니까. 여러분 그러면 2021학년도 수능 완성 챕터 8에 4번이라고 써있는 얘부터 한번 진행해볼게. 일단 핑크색으로 써져 있는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고요. 연결사 문제는 모의고사 파트에서는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의 흐름 기억해줘. 1번에 When learners see the analogy between a family object or process and a difficult or non-observable object or process 끊을게요. 일단 analogy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데 가야 돼. 네, analogy는 비유, 유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랑 뭐를 비유, 유사할 거냐면 친근, 친밀, 내가 알고 있는 거 친근한 것을 빗대서 내가 모르는 낯선 개념을 숙지시키려고 analogy라는 기법을 쓴다라는 거지. 유사.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동시에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한 쉬운 유사의 예제들을 주어서 친근한 물체를 통해 낯선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숙지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면서 they make links 동그라미 between object parts and action. 그래서 대상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져올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여기 있는 the link between the object parts and action은 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대상에 대해서 많은 연결고리들로 알 수 있지 정도예요. 그리고 이번에 analogies 2번 반복된 순간 키워드. 이 비유라고 하는 건 are believed to increase 화살표 올려봐봐. 이렇게 등고를 나타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단어들은요. 등고를 그려주면 확실히 어휘 문제 부분들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실 수 있어요. Students' interest and understanding 전체 물결 이게 목적이야. 이 analogy를 학습 교육 과정에 쓰는 목적은요. 쉽고 빠른 이해와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요. 흥미를 증진시키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analogy라는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목적이라고 써요. analogy를 이런 가르침이나 교육에 쓰는 목적 by helping them visualize abstract 그리고 그 위에 쓸게 수단, 방법. 어떤 방법으로 analogy를 쓰냐면 by ing 뭐뭐 함으로써. 첫 번째 help them visualize help 형광펜. 여러분 이 help 무슨 동사인지 아시죠? 우리 챕터 3 영어에서는 O 형식의 핵이었었으니까 help는 준사역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형민아 뭐랑 뭐 때려? 동원이랑 그렇지 투부정사 ing 절대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Help them to visualize 해도 된다고 제가 써놨고 abstract concept의 세모 표시해봐. 결국에 낯선 개념 쪽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추상적인 거지. 추상적인 거는 우리가 낯설잖아요. 한 번에 알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and 두 번째 by helping 병렬 them compare 역시나 to compare로 바꿔도 됩니다. similarity의 별표 이거 difference로 바꿔놓을 수 있어. 유사라는 건 공통점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는 거지 차이점을 가지고 건드리는 게 아니랍니다. From the real world with the new concept real world의 동그라미 new concept의 세모 이렇게 이거 같이 가는 개념이야. 친근한 것과 실제 세상 내가 관찰 가능한 것을 낯설고 추상적이고 새로운 개념들을 위하여 빗대어 사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3번에 while WH 세모 접속사죠. 여러분 WH 들어가는 애들은 다 문장 이어줄 거예요. While it's important that 끊어 가져진 주어 아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근데 important에 별 붙이고 이런 걸 주장요구 형용사라고 한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문법 주장요구 형용사라고도 하고요. 당위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도 해.
원래는 종류를 달달달 외워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본문이 제시된 거니까 important만 외울게. important 같은 아이들이 나오고 문장을 읽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주어 should 그렇지. 동사 원형을 쓰기로 격식의 나라 영국에서 먼저 약속을 하는데 이 영국 영어가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경제성 짧게 쓰자라는 미국 영어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생략하죠. 그래서 it's important that we be happy. We should be happy. 동사 원형을 남겨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should가 생략되면서 뭐 혼자가 덩그러니 남게 되냐면 be 동그라미 별표 3개. 그래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건 is or도 아니야. is or은 현재 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원형 그대로 should be informative 해야 합니다. 여러분 informative 위에 쓸게 조건 1. 자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요. 학습 시에 유사, 비유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는 목적과 두 번째 수단, 방법과 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면서 they should not be trivial. 그러면서도 not trivial을 볼게요. 사소해서도 안 돼요. 정보를 주면서도 너무 시원찮은 것들이나 아니면 표면적인 사소한 것들은 좀 곤란하단 말이야. Analogies are most effective의 작은 별표. 얘들아 최상급이라는 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데요. 얘가 모든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저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건 줄게요. When they explain processes and stimulate high-level thinking. 프로세스 볼게요. high-level thinking, 고차원적인 거.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단편적인 거가 아니라 과정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1차원적인 게 아니라 고차원적인 거.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Rather than just dealing with superficial similarity. superficial은 겉면만.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겉면에만 드러나는 공통점을 다룰 때보다는요. 더욱더 깊고 과정으로 드러나고 고차원적인 걸 다룰 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여기 있는 superficial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apparent. apparent는 명백한이라는 뜻 말고 겉면상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바깥쪽에 라는 뜻이랍니다. 5번에 does 하고 연결부사, 접속부사 들어가는데요. 부사 친구들은 th로 많이 시작해요. th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문장을 대부분 잊지 못합니다. 여기 does를 바꿀 수 있는 거 2개 더 있다. therefore, 따라서. 또 th지, 부사. 그리고 hence, 따라서. 요 정도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describing의 s 주어 한 번만 때려줘. in-depth 플러스 표시. 심층적인 건 유사해서 되게 좋거든. 깊이 있게 묘사하는 거는요. The scenario 끊고 where a person walking up the down escalator까지 괄호 닫고 이제 동사. 결국에 심도 있게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데 사람이 걸어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심도 있게 묘사한다는 것은요. 바로 아날로지랍니다. For homeostasis. 여러분 호모 똑같은 항상성이라고 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우리 몸에서는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잖아.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하는 거야?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우리 몸이 올라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항상성이잖아. 여러분 근데 homeostasis라는 analogy는 좋은 거게 나쁜 거게? 좋은 거야. 왜냐면 high level thinking의 화살표. 고차원적이잖아. 어려운 내용이잖아. 이런 것들이 being more useful to students' understanding than 뭐보다 더 효과적이냐면 just stating superficially that an atom is like a ball. 여러분 이거는 진짜 겉면만 말한 거 아니에요. 원자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데 동그랗습니다. 동그란 것처럼 원자도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밑에 있는 예제, 망한 예제, 가운데 있는 중간에 나왔었던 항상성 예제, 좋은 예제. 그 차이점은 하나요. 겉면에 치중한 유사보다는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이러한 유사를 사용했었을 때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6번의 the condition 조건이죠. 주어 S. 문제가 개인이 틀렸다는 문제. 그러네요. 좀 이상했다. being X. 내가 이거 원문 가져와가지고 뒤쪽에서도 원문 안 고쳐놨네. being XX. 고마워 잘했어.
요거 describing이 주어고요. And that's in scenario where a person walking down the escalator is an analogy for homeostasis is more useful. is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학생들의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describing is 이렇게 이어줄게. 진짜 뭐가 이상하더라. 그 다음에 6번에 the conditions s 주어 표시하시고요. under which 형합펜 이런 관계대명사 표현 있잖아. 관계대명사 외우는 거 진짜 아니라 그랬지. 모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때문에 씁니다. 그럼 현재 condition 선행사는 소원쌤 기준으로 앞문장 뒷문장이 겹쳤던 그 단어. 그럼 뒤에 어떻게 있었다는 거야 원래? The analogy is seen to be corrected under the condition. 그러한 유사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는 고쳐져야 한다. 그러니까 유사가 고쳐져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은요 라고 해석하는 거야. 형용사절로 해석하는 거야. do need 동사 to be discussed 논의되어야 됩니다. SG는. 자 일단은 망한 유사가 있고 잘한 유사가 기본적으로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사가 더 이해에 도움이 될지는 아이들의 성향을 고려하세요. 라는 뜻이지. 아이들이랑 논의를 해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유사가 더 먹힐 수 있는지 알 겁니다. 정말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보시면서 좋은 유사로 아이들의 이해와 흥미도를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쓴 거. 준호 너 어딘지 몰라? 아니요. 왜 받아야 돼? 아니 긴 문제가 없어서. 뒤에 문제. 이거 일부러 안 담아놨어. 빈칸.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고요. What should analogies be like? 제목 같은 경우는 미처처럼 유추는 어때야 되는가? 어때야 되는데 첫 번째 informative. 그리고 두 번째는 not trivial, not superficial. 그래서 표면에 대한 외관적인 유사만 사용하시면 안 되고 목적은 뭔데 얘들아? To increase student interest and understanding. 하시는 방법이랍니다. 너무 간단한 그런 지분이어서 바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 페이지라고 써져 있는 페이지로 돌려볼게요. 자,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comprehensibility라는 C로 시작하는 좀 어려운 단어로 시작하지만 이 지문 좀 쉽습니다, 여러분. comprehensibility는 이해 가능성. 우리 서술형 안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을 연락에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to its target audience 물결. 이해시키려는 사람들. 이해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가능성의 정도는 is 동사, a critical requirement. 아주 필요 조건,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For a successful graphical symbol. 네모 박스. 여러분 이 글의 진짜 키워드는 두 단어인 것 같아요. 이해 가능성. 근데 뭐의 이해 가능성이냐면 graphical 상징. 그림으로 된 상징이 언제 사람들에게 더 이해 가능하고 폭넓게 이해될 수 있는지의 상황들을 얘기할 거랍니다. In achieving wide comprehensibility 플러스 할게요. 여러분 comprehensibility는 넓어야 좋은 거야. 폭넓게 이해되는 걸 성취함에 있어서 there are 동사 a number of principles 주어하고 형과 앞에 아니라 a number가 많다라고 그랬잖아. A number of 복명 복동 많은 원칙들이 있어요. They can greatly assist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글의 키워드 바뀌어서 이 그래픽 상징이라고 하는 것들의 폭넓은 이해 가능성을 위한 조건 1번, 3번 갈게. What is that? The same symbol, same의 별표. Or list the same standardized image. 똑같은 상징을 쓰거나 아니면 적어도 똑같이 표준화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should always 별표 be used 항상 사용되는데 항상요. For the same referent. referent 형광펜. referent는 뭐냐면 지시 대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쳤잖아. 내가 여기다 진주를 그려놓고 이게 나래. 그러면 여러분 얘가 그래픽 심벌이죠. 얘가 그래픽 심벌이고 얘가 지칭하는 대상인 referent가 나야. 실제 지칭 대상.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애들이 누군가? target audience. 이렇게 세 개의 객체가 나왔습니다.
절대 referent는 target audience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야. target audience는 니네가 내 거 들으니까 이 상징을 알아차려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referent는 그래서 뭘 의미하는데? 라는 본체, 본질적 대상을 의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referent라는 단어는 technical term, 아주 전문적인 개념인데요. For the idea or object that a graphical symbol is intended to represent. 통합해라. represent는 나타내다 라는 뜻으로 반영하다, mirror, 미러처럼 그대로 드러내다. 이 상징이 드러내려고 하는 물체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전문적 용어를 referent라고 합니다. 오케이. This would mean, 여러분 우주 위에 쓸게요. 현재 추측. 이건 뭐 가정법이라서 쓴 거라기보다는 그냥 추측이라서 would mean 뭘 의미할 거냐면 예를 들어 that a symbol 다음에 있는 첫 번째 명사에 주어 표시하는 습관을 남기자. 어법 문제를 푸는데 왜 SV를 안 쓰는 거야? 어법 문제의 기본은 주어 동사인데 다음에 있는 첫 번째 명사에 반드시 S 심벌 때릴 거고 or restaurant까지 바로 닫아서 should 항상 동사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에 명사 날렸으면 항상 동사로 마무리 지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Should always contain the images of fork and knife. 항상 왼쪽에는 포크, 항상 오른쪽에 나이프를 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게? always요. 별표. 항상이요. consistency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both in a vertical orientation. vertical orientation은 내용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단어가 수직적 방향. 수직의 방향으로 포크 뒤집어 놓으면 이거 식당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위치로 똑같은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어야 상징이라는 게 정확히 먹힐 수 있다. 5번에 the exact way, S 주어 다시 in which부터 바로 열게요. In which these symbol elements are drawn 까지 가로 닫으면 이러한 상징의 요소들이 그려지게 되는 그러한 방식, 그 정확한 그 바로 방식은 may vary. 여러분 vary는 그냥 혼자 동떨어지게 써서 다양하다라는 동사랍니다. 이럴 수가. Without necessarily decreasing the symbol's comprehensibility. 5번의 별표. 5번을 쓴 이유는 6번 때문이야. 근데 맞아요, 여러분. 이 상징이요. 그려지게 되는 그 정확한 방식은 아마도 상징의 이해 가능성이라는 걸 줄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without necessary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무조건 아니다도 아니고 뭐 반드시 줄이는 건 아니고 줄일 수도 있고 안 줄일 수도 있다. 그런데 in the case of safety symbol 별표 얘들아 얘는 엄격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를 상징할 때 나 펄 그림 여러 개 있거든. 그래도 니네가 난 줄 알면 되는데 이렇게 안전 신호 기호 체계 같은 경우는 잘못 해석하잖아. 죽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욱더 일관성이 중요한 예제로 나온 거랍니다. It's a good practice to adhere to 현관 별표 고수하래. 정확하게 지키라는 얘기야. To common convention 물결. 공통적인 관습의 관례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아주 좋아요. Such as the use of red annulus 동그란 반원, 동그란 원이나 and slash 대각선. 동그란 원 안에 대각선 그어놓는 거 금지라는 게 to indicate prohibition. 여러분 prohibition은 금지라는 뜻이랍니다. 금지할 거면 딱 저렇게만 쓰고요. 안전을 담보로 하는 상징 체계는 정확한 규범을 따르는 게 좋겠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다른 것들도 일관성의 규범을 따르면 좋겠지만 특히 안전 체계 같은 경우는 그 경중이 더욱 더 무겁다라고 말한 거고요. 아직 한 문장이 아마 남았을 거예요. indeed 참말로 별표. 이런 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however 같은 경우는 역접이 분명해. nevertheless도 분명해. For example도 분명해. 근데 진짜 제일 애매한 연결부사 강조의 연결부사는 외워야 돼. 안 써도 돼. 그러니까 강조는 있잖아. 안 해도 되는 거야 사실. indeed는 그냥 강조를 쓴 거야. 이렇게 외우자. I 이렇게 올게요. indeed, in 이렇게 올게. 같이 I니까 참말로 진짜로 in some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는 the modification X 이거 밑에 거죠. maintenance로 바꿔주셔야 돼요. 뭐를 유지하냐면 이러한 컨벤션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변칙을 더욱더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필기에 이런 거를 쓰셨대. 선생님 조금 바로 앞에 있었던 항상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요. modification을 homeostasis로 이걸 바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일부 반에서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말한 항상성은 유지, 현상 유지 라는 뜻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안전과 같이 몇몇의 상징 체계들은 법적으로 못 바꾸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다. 현상 유지를 해야 될 수도 있다. 혹시 선생님이 modification 그 자리에다가 maintenance 자리에다가 그 단어를 안 쓰시고 선지 이 단어를 넣으셨다면 이거 지금 고르세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야. 왜 여기까지다 넣으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호모스테이시스가 메인테넌스랑 똑같은 뜻이에요. 호미스테시스는 항상성이거든. 항상성의 내용 자체가 현상을 유지하려는 힘이야. 여기서는 근데 모디피케이션이 아니라 메인테넌스. 메인트너스가 원래 자리였었지. 결국에 일부 상징 체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경우들이 있다. 절대 지켜 하는 경우들을 homeostatis라고 쓰시대요. 네. 그다음에 했네. 그다음에 4페이지 가야지. 4페이지. 그다음 4페이지도요. C로 시작해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뭐였어? 첫 번째 주제 키워드 떠올려봐. analogy였죠. analogy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어요? 시작은 어떻게 했니? comprehensibility of graphic symbol 갔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conscientious로 시작하긴 하는데요. 얘가 메인 단어가 아니랍니다. 어쨌든 시작은 양심적인 시민들과 정치 학자들은 may be trouble by the idea. 끊을게요. 문제가 좀 곤란할 수 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 be troubled by 걱정이 들다 라고 의역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 That affect and image, affect 현관편 별표 3개. 얘들아 이거 명사야. 웬일이야. affect는 명사로 썼을 때 emotion의 동요예요. 정서, 감정. 이런 affect와 image라고 하는 게 can such dominant factor 그렇게나 강력한 요소들이 될 수 있대요. in voters decision making. 여러분 혹시 여기서 연관성 보여요? 반복되는 단어들의 연관성이 주제인데 제 눈에는 연관성이 살짝 보였는데 어떤 거냐면 affect and image의 동그라미 뒤에 decision making의 동그라미. 결국에 의사결정에 감정이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요. 이런 게 연관성이야. 그래서 미리 그을게. affect A라고 쓸게. 그럼 우리 감정 정서 류의 A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도미넌트 팩터라며. 그래서 B번에 의사결정.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 그러면서 밑에 anyone 주어 who subscribe to the conventional notion of democracy 걸어드릴게요. subscribe to의 별표 3개. 제 유튜브 만장부 이럴 때는 subscribe for my YouTube라고 해주셔야 돼요. subscribe to라고 쓰면 동의하다는 뜻이야. 동의하다. 기존의 민주주의의 기존 개념에 동의하는 그 누구더라도 기존 개념 별표 3개. 자, 기존 개념 먼저 들어봐야 돼. As a rational process. 여러분은 합리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합리성은 감정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눈치 개빠른 사람은 C라고 써야 돼요. C라고 써. 그래 이 글에는 이제 맞짱 뜬 애가 하나 나온 거야. 이성, 추론, 사고. 이런 단어들. 사실 기존에 이성적인 추론이 reasoning and issue deliberation 네모 박스 이거 하나의 명사인데요. 쟁점 숙고, 쟁점을 깊이 생각함. 이것도 머리통 라인이잖아. 마음 라인이 아니라 머리통 이성 라인이잖아. C라고 쓸게요. 전체 C. 전체 다. 여기에 rational reasoning and issue deliberation. 나 근데 왜 여기가 있어? 이상한. 그쵸. 제가 레셔널 보고 3번에 레셔널로 가였네요. 2번에 레셔널 다시 올라갈게요. 이거는 as a rational process 이성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누구더라도 would think that 끊고 political judgments should be largely 정치적인 판단은 대개 얘들아 large는 크게 아니야 largely 별표 대개 it's not solely 해석 방법 구어체적인 표현인데요. if나 다음에 형용사 명사 쓰면 뭐뭐까지는 아니겠지만 뭐뭐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determined by logical thinking의 C라고 써.
and reasoned discussion 싫었어. 논리적인 사고와 이성적 논의에 의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기존의 노션이라는 건 말이죠. 기존은 이성, 사고, 추론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게 conventional 노션이야. 아니 의사결정, 즉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 의사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투표잖아. 그런 것들은 머리로 해야지 라고 보는 게 기존의 관점이었습니다. 물론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인정. 그건 인정. 그렇지만 머리로 기본적으로 해야지 라고 했대요. 3번 Most people would contend that 이런 contend는 argue처럼 약간 싸우면서 주장할 때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affect or emotion A라고 쓰실래요? 감정이나 감정이 오케이 harms and hamper 화살표 내려 확 내려 harm 손상시키거나 hamper 방해한다고요. rational reasoning을요. 결국에 A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통념이에요. And thus 그러다 보니까 should be eliminated from the democratic system에 B가 없을까? 얘들아 민주주의의 핵이 뭔 줄 알아? 자발적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민주주의로부터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정서 같은 것들이 이성적인 생각들을 결여시키다 보니까 반드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질서에서는 제거되어야 되는 악의 무리라고 일컬어질 때도 있는데 This kind of thinking is normal. 별표. 노말이래. 이거 약간 충격적이잖아. 괜찮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Rooted in PP 콤 많은 동사를 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사 PP가 뭐냐? Rooted in ancient Greek philosophy. 고대 그리스 철학에 기반하는데요. That argues for separating reason from passion. 자, 그 고대 그리스 철학들은 뭐를 주장했었냐면 argue for separate A from B. 얘들아 reason에다가 뭐라고 쓰게? C요. reason은 명사로 쓰게 될 경우 이성이라고 씁니다. 머리통이요. C를요. from passion A. 지금 확장된 거야. affect, emotion, passion. 결국 C를 A로부터 분리시키고 thinking 다시 C라고 써. 생각을 from feeling A. 감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and advocates S형 앞에 얘들 병렬 이거 누구랑 가는 거면 that argues advocates 이렇게 되는 거야. 뭐를 지지하냐면 the former as inferior to의 별표 3개 하고 superior to로 바꾸세요. 밑에 있어. the letter. 그러면 former가 C랍니다. C. 이전에 나왔었던 생각이라는 것이 the letter에 A라서 감정, 정서라는 것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고대 그리스로부터 기인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사람들이야말로 생각과 감정을 분리시키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감정 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inferior, superior 위치 잘 봐주시고요. 누가 former가 누가 letter라고 다시 한번 former가 누구라고? 생각, 이성. C. 그리고 여기서는 후자가 누구야? 여기서는 후자가 감정, 정서야. Similarly, 마찬가지로 별표. We tend to associate A with B. 감정의 A. 감정을요, with chaos. 우리는 부정적인 걸로 연관을 지어요. Backwardness, 퇴보, and being unscientific. 비과학적이라고 많이들 연관을 짓는데요. Unless의 형광펜. 얘랑 unless는 너무 예쁘게 생긴 부정어 접속사란다. 접속사야. 문장 붙일 거야? 근데 부정어야. Unless it's a vehicle to illustrate the truth. 여러분, vehicle는요, 탈 것, 매개체, 중개물, 수단 이런 뜻이야.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묘사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감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퇴행적이고 혼란스러우며 비과학적인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during which의 별표 3개. 여기는 during which가 지칭하는 건 정말 놀랍게 truth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 during the truth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여기서 쓸 거야. 진실을 말하는 기간 동안에는 is then embraced and encouraged. 이 동그라미. 여기는 이시 누구게? 진리일까?
감정이야 얘들아. 여기 있는 it은 emotion A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럼 3번 문장 마찬가지로 우리는 감정을 자꾸 부정적인 정서들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묘사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다면요. 만약에 진리를 묘사하는 동안에는요. 사실은 it is embraced and encouraged. 격려되고 포용될 수 있는 개념은 맞아요. 근데요. A case in point, 형아펜, 적절한. 그 적절한 경우는 is debate and speech. 네모박스 별표 예외라고 써. 그러니까 진리를 다루는 경우를 빼고는 혼란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럼 진리를 다루는 경우, 즉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토론이나 연설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Emotions A가요 can be stirred 휘저어져서 자극될 수 있어요. But 세모 the orator's argument must make sense. 연설자의 이런 언변은 이치에 맞아야 되고 and resonate with 형아펜 울려 퍼지다. resonate는 resound에서부터 왔답니다. resound 소리가 반향을 일으켜서 다시 울려 퍼지는 거야. 우리도 야 신금을 울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소리랑 마음의 동요를 같이 표현하지. 그래서 마음에 영향을 줬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진리를 다루는 디베이트나 스피치 중에는 정서라고 하는 것이 신금을 울려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얘들아 세미콜론 뒤에 보여? otherwise 앞에 세미콜론 있잖아. 걔가 접속사야. 얘가 문장 이어준 거고 그 다음에 otherwise는 부사야. 걔가 이어준 거 아니야. 연결부사로 그렇지 않다면 가정의 역정.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저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라고 역적으로 가정해보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emotions A는요 would be seen as distracting and counterproductive. distracting 되게 산만하고요. counterproductive 반생산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여겨질 거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해보잖아. 결론을 말해보자면 우리 이 사람들은요 의사결정의 방식에서 감정 정서보다는 오랫동안 이성 추론 사고라는 영역이 지배해야 된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일부 진리를 다루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정의 영향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일부 제한적인 디베이트나 스피치에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진행돼야 되고 믿는 게 인간이죠.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뿌리를 두고 있고 여기까지 딱 한 지문만 하고 잠깐만 쉬자 얘들아. 더 할 수 있다. 옆에 뒤에 가보시면요. 이거 몇 페이지야? 더 할 수 있네. 하지도 않았네. comprehensibility 1, 2 잠깐만. 그리고 라인의 2번이 아니라 3번. 페이지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요. 일단 바로 가야지. archaeologist는 아니라 고고학자니 인류학자니? 고고학이지. 인간은 엔드로라고 들어가야 된다. 고대를 연구하는 우리 고고학자들은요. have long discussed에다가 about을 쓰잖아. 그럼 오답이야. discuss는 about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타동사 the motive, 네모박스 동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어요. 왜? 무엇이 they compel A to A가 뭐뭐 하도록 강제하다. 인간으로 하여금 to begin growing crops and raising
animal. 여러분 비긴 다음에는요 투부정사 쓰나 ing 쓰나 다 똑같습니다. 의미는 차이는 없고 아니 왜 식물을 길렀으며 왜 동물들을 길렀을까? 여기는 raise는 올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르다라는 뜻을 쓴 거야. 그게 궁금했대. 무엇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버섯 따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식물을 기르고 닭을 품어서 달걀을 까먹고 삼계탕을 해먹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러면 가설 쫙 말할 거야. 첫 번째 가설 overpopulation 너무 많아서 사람이 아니면 두 번째 climate change 날씨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that made them do so 날씨가 바뀌다 보니까 안정적인 대비를 해야 돼서 대답 안 했어. 그리고 나서 or was it a desire to settle down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서 정착하고 싶어서 대답 안 했다. 그리고 4번에 it's likely that likely 물론 또 가능성이 있는 게 it's possible that 진주어 in many parts of the world 끊고 Mesolithic forager 현관펜이라 forager는 수렵 채취하는 돌아다니면서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야.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중석기 시대에 채집인들은 have filled up landscape 지표들을 다 채우고 있대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대. 그러다 보니까 so when a hunting gathering band 하나의 이 수렵 채취의 무리가 had depleted its local resources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다 deplete 고갈시키고 다 처먹었어도 it couldn't simply move into a new unoccupied territory 옆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옆에 땅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가 팩트입니까 가설입니까? 가설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it's likely라고 말하고 있어요. This is a kind of assumption이에요. 그리고 나서 5번에 if in addition 게다가 별표 the carrying capacity 동그라미 또 땅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그랬다면 the need for new resources was even more urgent. 이 땅이 더 이상 사람들을 자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적어졌으니까 여기서 앉아서 식물 같은 걸 길러서 추가적인 엑스트라 식물들을 만들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 땅이 가질 수 있는 수용력이나 능력을 뭐라고 하면 carry capacity, 토지 수용 능력입니다. The search for secure living boxes.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 안전하고 싶으니까 집을 지어서 살지 않았을까? Might have been, 과거 추측, a strong motive as well. 모티브에 대한 박스. 생존을 위한 안전 보장이 이런 정착에 대한 강력한 동기였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정착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정착할 동기가 되었는가 라는 거에 대한 답변 지문입니다. 그리고 세 줄 남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In many places, 많은 장소에서요. Sharp seasonal variation, 날씨의 변동, 너무나 샤프 별표, 가파른, 너무 가파른 급격한 rapid seasonal variation provided an incentive. 여러분 incentive 위에다가 모티브라고 써야지. 동기 부여를 하였는데요. For people to put aside 현관펜 저장하다. 음식을요. For the lean month, lean의 현관펜 별표 3개 쳐라 얘들아. lean이라고 하는 건 날씬한이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그렇게 쓴 거 아니야. 먹을 건 없는 이런 뜻이야. lean meat라고 하잖아. 그러면 고기에 막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뭔가 먹을 것도 없는 지방도 없는 그런 고기들을 lean meat라고 해요. lean month of the year by storing grains and nuts or by capturing and confining animal to be eaten later. 날씨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추가적인 저장곡 식물들을 기르거나 아니면 이 동물들을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면 domestication이라고 해요. 잠깐만 쓸게요. domestication, 가축화, taming. 가축을 운영하지 않았을까? 결국 인간이 정착하고 그리고 이런 수렵 채취 행위가 아닌 가둬서 raise animal을 했었던 이유들은 여기에 있었던 seasonal variation이니까 beside 그거 말고도 왜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거 말고도 besides 별표 게다가 in addition even the richest natural environment went through cycles of abundance and scarcity 현관펜 풍요로움과 희박함의 사이클을 돌았고요. And seasons of plenty 동그라미 and want의 세모 얘들아 want 현관펜 별표 3개
여기 별표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단어가. want가 명사로 제시가 될 때는요. 결핍이라고 해석하셔야지 절대 원함, 욕구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여기는 want는 desire의 동의어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want는 lack, 부족의 동의어랍니다. Certain food sources, 주어. 어떠한 음식의 원천들은요. 예를 들어서 nut를 bearing, 품는, 가지는 나무. 이런 애들은요. maintain their yield에 한 번만 더 형 앞에 별표 쓰게 해줄래? 여긴 단어가 좀 중요하다. yield는 동사로 썼을 때 양보하다, 항복하다는 뜻으로도 써요. 그런데 현재는 생산물, 생산량, 산출량 이렇게 쓴 거지. From year to year, 매년. 그 산출량을 유지할 수 없었죠. 여러분 maintain x. 요거 varied로 바꿔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들은요 맨날 똑같은 양을 유지할 수가 없었거든요. 뒤에 even 때문에. 심지어 안정적인 날씨. 얘 심지어는 뭔지 알아? 무조건 역접이야. even though가 역접이 아니라 아니 even 자체가 역접이야. 아니 심지어 나도 구라쳤다니까. 나 원래 구라 안 쳤네요. 심지어라는 저 단어 하나만 있어도요 반대 단어로 뒤집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steady 안정적인 날씨에서조차도 변했다고 해줘야지. 그래서 앞에 있는 maintain을 vary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들이 왜 정착을 하거나 동물들을 길렀는지에 대한 가설들을 구구절절 제시하는 설명문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하시고 저희 5분만 노시고 돌아오셔서 또 끝나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긴 창문이 없어가지고 안 놀아도 되나? 5분만 잠깐만 쉴게. 50분에 와서. 질문 있는 사람? 현민아 공부 많이 했어?